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변호사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언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어떤 신탁제도라고 쉽게 정의드릴 수 있는데,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어떤 제도일까, 유언 대용 신탁과 유류분 제도가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사망하는 사람의 어떤 재산, 이걸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상속재산을 이 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기본적으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거에 대하여 일종의 제한을 두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도 유류분 제도와는 사실 반대편에 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이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크게 활용되진 않았었어요. 법조계에서도 유언 대용 신탁이 가진 어떤 의미나 장래에는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최근 들어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느냐?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산이 한 10억, 2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 급등한 지역들 보면 50억, 100억, 200억대 순식간에 굉장히 거액의 어떤 자산가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자산을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이 재산을 좀 물려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걸 바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증여세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망하고 나면 상속세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상속세나 증여세를 우회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신탁 회사로 재산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시켜줍니다. 이렇게 신탁된 재산은 나중에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 대용 신탁과 유류분 제도는 사실은 정반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유언 대용 신탁의 어떤 신탁 재산이 유류분 제도의 반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판결까지는 계속해서 유언 대용 신탁은 유류분 제도의 어떤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결까지 현재 나온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유언 대용 신탁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과정으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개념상 어떠한 법리적인 문제, 즉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세금적인 부분, 세무사님들이 관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은 이 제도가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은 단순히 한 명의 변호사가 내지는 한 명의 세무사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규모가 큰 대용 신탁일수록 여러 분야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이 유언 대용 신탁이 앞으로는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체계적으로 찾아보시고 좀 상담 좀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